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사연을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너와 나의 장밋빛 인생극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의 주인공은 이미숙 씨입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미숙이고 올해 57살입니다. 두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격리라고 했지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거래처이던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부서로 자주 들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닌 듯 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저를 보러 제가 다니던 회사를 더 자주 왔었다고 했습니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었겠지요. 남들처럼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면 일생을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으며 저는 특별한 기술이나 잘하는 것이 딱히 없었기에 전업주부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홀로 가장 노릇을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여서 보통 55까지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연장을 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55에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편은 용케도 계약이 연장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저에게는 거의 하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가고 저녁 7시 30분쯤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결혼을 시켜야 하는 아들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저 살림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편한 것으로 사입고 백화점 옷은 구경조차도 못 해봤습니다. 다른 모임은 안 가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회는 1년에 한 번 겨울에 가기 때문에 겨울 정장은 시장이 아닌 대형 쇼핑몰에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이 나온 체육복 바지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동네를 돌아다녔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서로에게 편안한 모습이 진짜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크게 불만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야근도 작고 회식이 많습니다. 남편은 운동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단 것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는 그저 평범한 50대 후반의 아저씨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50대 아줌마가 되었고요. 큰 고비 없이 모자라지만 평범한 가장과 아내로 한 가정을 나름 알차게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 부쩍 얼굴에 신경을 쓰고 하지 않던 운동을 한다면서 주말이면 늦잠을 마다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했더니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만 하던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죠. 에이,
또 며칠 하다 말겠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독립 후 자연스럽게 각방을 쓴 지도 꽤 되어서 남편의 생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뛰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새벽 주말 운동은 비가 와도 계속되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참 별일이네. 운동이라면 질색하던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했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고 저 모르게 전화를 하러 베란다로 가기도 하고 전화기에 비번까지 걸어두어서 제가 열어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걸어두냐고 했더니 나보고도 걸어두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전화기를 잃어버릴 경우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분명 달린다고 했는데 돌아오면 옷이 하나도 젖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땀 냄새는커녕 처음 맡아보는 좋은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달큰한 빵 냄새 같기도 하고 과일향 같기도 하고 뭐지? 정말 운동하는 게 맞나? 누구하고 하는 거야? 남편에게 슬쩍 물어봐도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남편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남편인데 자꾸만 드는 의심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 몰래 딴 여자를 만나는 걸까? 그럴 리 없어. 이때까지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이 없었잖아. 혼자 상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비참해졌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프시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서 차를 몰고 아파트 입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오더니 옷 매무새를 여러 번 고치고는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차로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한참을 걷더니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들어가기에는 좁아 보이는 골목이었고 저는 운전에 자신이 없어 일단은 차를 세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미행에 실패했습니다. 허탈한 마음과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 그렇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에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했다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몸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2~3시간쯤 후 저는 깜빡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지 문 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꽃향기인지 과일향인지 아주 달큰한 향을 잔뜩 묻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눈치챌까봐 얼른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는 듯 했습니다. 주말이 그렇게 지나가고 남편은 어김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갔고 저녁 7시 반쯤 들어오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토요일 아침 일찍 남편은 운동을 간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나도 요즘 찌푸뚱한 게 영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하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오늘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가지 못하는 핑계를 열심히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토요일 아침 남편은 운동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꼭 진실을 확인하리라 다짐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낯선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가던 저는 남편이 한 단독주택 앞에서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누구 집이지? 손과 발이 떨리고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 정도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정말 여자가 있다는 거야? 두 집 살림을 살았던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속여? 여자가 있었던 거야?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려 대체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건지 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래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안에서는 큰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담장이 높아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른 아침부터 부둥켜 안고 있는 거야? 아니, 아들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 누가 시집을 오겠어? 결혼 안 한 아들들도 걱정이었지만 아들들이 바람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지 아들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짧았지만 잠깐 사이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친정 어머니는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과 낯선 여자가 껴안고 서로 진한 사랑을 하는 장면을 상상한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다른 여자가 있었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여자에 대한 질투심과 궁금증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집 앞을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지없이 달큰한 냄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좋은 냄새가 나는데? 저는 평상시보다 더 침착한 목소리로 그리고 잠에서 이제 막 깬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뛰고 온 게 아니야? 아, 오늘은 뛰고 난 다음에 한 회원 집에 갔었어. 이 주말 아침에 다른 사람 집에 갔다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거절을 못해서 갔지. 그 집에서 맛있는 케이크와 과일차를 주더라고. 과일차였는데 향이 참 좋았어. 그래. 사람들 다 같이 간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고 어떻게든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말은 그렇게 저에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주말이 지나고 하루 이틀 또 평범한 일상을 남편과 저는 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고 여느 날이나 다를 바 없었지만 저는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 7시 30분쯤 나갔고, 그 주에는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침대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요일 오후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잘 있니? 응, 정희야, 웬일이니? 너는 잘 있니? 남편하고는 별일 없니? 대뜸 남편하고 별일 없냐는 친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면 되지. 왜 남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 남편이 평리동 한 카페에 있었어. 너희 남편 카페 차렸니? 아니,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이 카페에 왜 있어? 평일 오후 시간이면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인데 왜 카페에 있겠어? 거래처 사람 만나겠지. 아니야, 얘. 너희 남편이 앞치마를 하고 있더라고. 서빙을 하는 건 아니고 앞치마를 하고. 주인인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어떤 젊은 여자랑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다정하게 웃어가면서. 너희 남편 원래 성격이 상냥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둘이 너무 정답고 웃고 좋아 죽더라고. 너한테 전화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별일 없나 해서. 정희는 원래 성격이 질투도 많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성격이라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라 동창회에서도 만나고 만날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거기가 어딘데? 내가 가봐야겠어. 영숙이가 꽃집 하는 동네 알지? 내가 오늘 꽃이 필요해서. 영숙이 꽃집에 갔다가 그 카페를 지나간 거야. 나도 오늘 바빠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나가면서 봤어. 잘못 본 거 아니니? 아니야, 얘. 내가 너희 남편을 모르니? 우리 한두 번인가 우연히 만났잖아. 내가 알지. 내가 눈썰미가 좀 좋은 편이잖아. 나도 처음엔 아니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너희 남편이 맞아. 영숙이 꽃집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 1층에 카페가 새로 들어왔어. 이름은 카페 처음이야. 별일 아니면 좋겠다, 얘. 카페를 잘 못 찾겠으면 전화해. 같이 가줄게. 정희는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한 건 했다는 말투였습니다. 바람난 친구 남편 이야기를 또 얼마나 떠들고 다닐지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핸드폰만 하나 들고 냅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카페 처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이라 카페는 손님이 없어 보였고 우아하고 단아한 여자가 카페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소품들을 바로 놓기도 하고 화분에 잎들을 닦으며 누런 잎들을 따기도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 카페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커피를 한 잔 들고 본인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 있어서인지 그 우아하고 예쁜 여자는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태까지 쏟아진 커피 주문을 끝내고 좀 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해서 그 여자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다 싶은 곳을 정해 남편의 여자를 훔쳐보았습니다. 나이를 가름할 수는 없었지만
나보다는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에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몸매도 예뻤습니다. 내가 봐도 예쁘다. 예쁘니 남편이 좋아라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아할 수 있을까? 제가 봐도 매력적이고 예뻤습니다. 저러니 남편이 넘어갔지. 저는 남편의 여자를 만나 분노에 치가 떨려야 정상이지만 그 여자를 예쁘다 하고 쳐다보는 제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커피를 한 잔 다 마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카운터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그 여자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카페에는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카페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정희가 잘못 본 거야. 남편이 어딨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착잡한 마음 그리고 배신감.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야 하나? 아들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남편 없이 혼자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 도대체 단독주택에 그 여자는 뭐고, 카페에 이 여자는 또 뭐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지하철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가 와? 저녁은 뭘 먹어? 아니, 내가 밥만 하는 사람이야? 들어오자마자 밥은 뭐 먹냐고 하는 거야? 아니, 나만 보면 왜 밥밥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밥 타령을 하니까 하는 소리지.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 밥할 마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라면이나 끓여 먹어. 나는 밥 생각 없어. 나 혼자 끓여 먹으라고? 그럼 혼자 라면도 못 끓여 먹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라면 끓여 먹을게. 당신도 내가 끓여줄 테니 같이 먹자. 나는 안 먹어. 밥맛이 없어. 먹고 설거지 해놔. 남편은 혼잣말로 밖에서 친구랑 싸운 거야? 무슨 일이야? 저렇게 화가 나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어.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밖에서 남편의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알 리도 없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문을 꽝 닫고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는 것 같았습니다. 슬쩍 남편이 방문을 열어서 저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자는 척했지만 바로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은 타들어갔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주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뛴다며 나가는 남편이 아무래도 단독주택의 그 여자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묻히고 들어오는 달큰함은 더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주말에만 만나다가 평일에도 만나니 그럴만도 하겠지요. 단독주택에 가서 만나는 여자는 누구며 또 카페 처음의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양다리를 걸친 것일까?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단독주택의 그 여자부터 만나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쳐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하게 보여도 할 수 없어. 나는 내 아들과 내 가정이 소중하니까
못할 짓은 없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고 저도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예상과 같이 그 단독주택의 비번을 누르고 안으로 서스럼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벌벌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인데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막 열어주는 이 집은 뭐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단 말인가. 그 집을 들어서는 순간 큰 개는 저를 쳐다보고 몇 번 짖었습니다. 놀라 쟁걸음으로 현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는 배너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빵 베이커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묻히고 들어오는 그 달큰한 향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현관문도 조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벌써 살림을 차려서 이 집에도 남편의 자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남편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인 듯한 여자가 1명 서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도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쳐다보더니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하면서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카페 처음에서 내가 훔쳐본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앞치마를 하고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테이블 위엔 예쁘게 구워진 식빵과 마들렌, 쿠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오느라 머리는 엉망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남편분 정말 성실하세요. 퇴직하시고 나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수업 오세요. 빵집 차리실 거라며 매일 연습도 따로 하시고요. 퇴직이라니? 분명 며칠 전에도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 있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보, 당시 회사 그만뒀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은 금방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방으로 자리를 피해주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말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는지 3개월 전에 퇴직 처리됐어. 당신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회사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당신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거고. 회사도 이 불황에 버티기가 힘들어서 나이 많은 내가 밀려났어. 여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선생님, 오늘은 그냥 아내랑 얘기 좀 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네, 김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저와 남편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러면 매일 아침에 나간 건 뭐야? 나를 속인 거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찾았어. 매일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가서 빵 공부를 했어. 내가 빵을 좋아하는 것 알잖아. 빵집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더라. 그럼 그 향기, 과일향, 꽃향 같은 건? 그건 수업에서 쓰는 재료들이야. 바닐라, 시나몬, 오렌지 껍질, 레몬 제스트 같은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안도감이 밀려왔고, 다른 한켠에선 이 사람의 속 깊은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도 못한 채 홀로 외로이 미래를 준비해왔을 이 사람의 마음이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 처음은 뭐야? 카페 처음도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정희가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당신이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앞치마를 하고 그 여자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카페를 하나 더 내셨어. 그래서 빵 진열이나 반죽을 도와드렸어. 어차피 갈 데도 없었고. 그럼 주말에는 이 집에 와서 빵을 배우고 평일에는 카페에 가고 그랬던 거야? 맞아. 그동안 남편을 의심하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남편은 저와 가족을 위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실직의 충격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저에게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에게는 힘들고 아픈 오해의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진심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저도 카페 처음으로 남편과 같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커피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저와 남편에게 힘들었던 의심의 시간들을 이제는 남편과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아픔의 시간은 있었지만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